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을 선정했습니다. 슬롭은 본래 음식물 찌꺼기를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저품질 콘텐츠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쓰입니다.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이 웹과 SNS에 범람하며 디지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슬롭을 스팸과 비교합니다. 이 스팸이 광고라는 정체를 비교적 분명히 드러내는 반면 슬롭은 정보나 뉴스, 유용한 콘텐츠로 위장해 더 교묘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스팸과 슬롭을 합친 슬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유해 콘텐츠 전반을 지칭하는 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 구조입니다.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는 생산자에게는 수익을 안겨주지만 이용자에게는 더 큰 비용을 떠넘깁니다. 검색 결과와 타임라인이 슬롭으로 채워질수록 이용자는 진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 과잉이 곧 정보 빈곤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전통 언론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날수록 사실 검증과 책임 편집을 거친 뉴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AI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구분하는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의 콘텐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슬롭이라는 단어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15세기에는 진흙이나 진창을 뜻했고 이후 영양가가 없는 묽은 음식, 나아가 헛소리나 쓰레기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단어는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텅 빈 AI 콘텐츠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씹어보면 아무 맛도 영양도 없는 골판지 같은 콘텐츠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슬롭의 확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여도와 조회수에 집착한 플랫폼 구조, 빠른 수익을 쫓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슬롭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믿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즉 JWST가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초신성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에 가까운 시점에서 폭발한 별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에 실렸으며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이 최근 이를 전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감마선 폭발 관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와 중국이 공동 개발한 감마선 폭발 관측 위성 SVOM이 심우주에서 강력한 감마선 폭발 신호를 포착했고 약 90분 뒤 미국 항공우주국의 닐 게르스 스위프트 천문대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지상 관측망이 즉각 가동되며 정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노르딕 광학 망원경과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 VLT가 후속 관측에 합류하면서 이 사건의 시간적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VLT는 감마선 폭발 후광의 적색 편의가 7.3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 빛의 파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빛이 극히 먼 과거에서 왔음을 의미합니다. 적색 편의 7.3은 우리가 약 130억 년 전의 사건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와 영국 워릭 대학교의 앤드류 레반 교수는 지난 50년간 관측된 감마선 폭발 가운데 우주 탄생 후 첫 10억 년 이내에 발생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관측은 매우 희귀하고도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초신성의 가시광선 밝기가 감마선 폭발 이후 약 3개월 반이 지나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레반 교수는 7월 1일 JWST의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초신성의 빛을 직접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실제로 초신성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측 도구는 웹 망원경뿐이라며 우주 나이가 현재의 약 5%에 불과했던 시점에도 개별 별을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JWST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모항성계, 즉 은하의 모습까지 함께 포착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은하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다른 초기 은하들과 유사한 구조와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도 별의 생성과 죽음, 은하의 진화가 비교적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따랐음을 시사합니다. 이번에 관측된 GRB 250-314A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먼 거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이자 우주 탄생 후 첫 10억 년 안에 일어난 극히 드문 감마선 폭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수년간 로켓과 위성 발사 경쟁을 벌여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이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발사체와 통신 위성 중심이던 우주 산업의 무게 중심이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조스 창립자의 블루 오리진과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이 급증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해법으로 우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1년 이상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왔습니다. 베이조스 창립자는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서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우주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극저온으로 냉각 제약이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단순한 로켓, 위성 기업을 넘어 우주 기반 컴퓨팅 플랫폼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스타링크 위성에 AI 연산용 컴퓨팅 모듈을 탑재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근 기업 가치 8천억 달러 수준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쟁에는 다른 빅테크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처를 통해 우주 기반 에너지, 연산 인프라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오픈AI 역시 로켓 스타트업 인수를 검토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가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우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경쟁이 더 이상 발사 횟수나 위성수에 머물지 않고 궤도 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산업을 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전쟁이 이제 지상을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진 끝에 로센 젤라즈코프 총리가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세대로 여겨지던 젊은 층이 전국을 뒤흔들며 유럽 정치 지형에도 의미 있는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젤라즈코프 총리는 의회에 정부 불신임 표결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시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퇴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총리가 거리의 요구에 응답해 물러난 것입니다. 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보장분담금 인상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해당 정책이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정부 부패를 덮기 위한 사실상의 증세라고 주장하며 항의를 확대했습니다. 수도 소피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로 시위가 확산된 배경입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에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집결해 Z세대 대 부패, Z세대가 온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던 불가리아 젊은 층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는 점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만성적 경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부패, 낮은 임금, 청년층의 서유럽 이탈이 겹치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불가리아는 EU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총선을 7차례 치렀고 젤라주코프 총리는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선출된 총리였습니다. 전임자들 역시 연립 실패와 정치 혼란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의회 정당들의 새 정부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임시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라데프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는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팔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졌고 유럽에서 젊은 세대 주도로 지도자가 물러난 사례는 불가리아가 처음입니다. 정치의 변방에 있던 세대가 권력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